그래서 일본의 국화는 벚꽃처럼 폈다가 질 때는 미래를 휘지는 그러한 국민성을 담아야 된다고 해서 국화를 벚꽃으로 정하고 스스로 배를 가르는 설복 문화를 키워왔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조금 저도 듣는 순간에 약간 그 감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남성 숙명 문화에 젖어가지고 여자들이 무조건 남편한테 고개 숙이고 양보를 한다 하는데 그 남정네가 계속 바람 피워대고 노름하고 집에 살림살이 그것도 보지 않고 바깥으로만 놔두면 끝내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남편이 밤늦게 들어올 때 머리 셔를 잡고 이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하고 매달린 것이 한국 여성의 또 하나의 문화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 심리적인 확신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고슴도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원자탄이라는 말을 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어야 될 정당한 명분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살 권리를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시간 동안에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정권을 물려준 다음에 한 2, 3년 동안은 국방장관을 입고 싶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참 많은 재산 그 자리에 있다가 큰 일을 하고 적고 귀향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실 텐데 끝내 국방부장 나라 지키는 고자기만은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권력 욕입니까? 애국 욕입니까? 그런 남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70년대에 그렇게 밀렸던 북한과의 대결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당황한 김일성이는 청와대 습격을 암살시키려고 1.2.1 사태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김일성의 지령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를 되풀이 강조하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 되면 윤 대통령이 방미합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하 양문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5월 접어들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특별 초대를 받아서 합류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한미일 정상회의가 나옵니다. 그러한 아주 바쁜 외교 행보를 소화해야 될 텐데 이번 행보야말로 이 나라의 명운이 달린 행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주공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글을 띄워서 대통령 집무실에 좀 보낸 바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그 내용을 이미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전수하신 분도 계시다고 봅니다. 명운이 달린 이 판국에 나는 특정 정치 집단을 매도할 생각이 털끝만도 없습니다. 야당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사건건이 외교는 흔히 말하는 국력의 총합니다. 보태야 됩니다.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는 데 대해서는 군복을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 뒷공무니에서 뒤통수 치는과 마찬가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이 TK는 우리나라 대통령 문화사를 주름 잡던 그런 특별한 지역입니다. 지역 감정과 결부식에서 언급하고자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TK가 갖는 유별난 의미를 향후에 만이라도 되새겨서 지난번 선거에서 간신히 이겨서 아찔한 순간을 고비를 넘겼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가슴 속에 소중히 묻을 수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TK의 심장 고동 소리를 확대 재생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왕년에 젊을 때는 텔레비 흑백시대에 자주 나가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저 말을 하고 내려올 거는 저 말을 끝내 못하고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똑같은 심리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 어제 밥을 세워다시피 가슴에 잔뜩 챙겨놨는데 막상 한 번 여러분의 모습이 되니까 머리가 하얘집니다. 용서해 주시고 몇 주 적었던 것을 되새겨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동떨어져서 정치 심리학에서는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턱을 넘지 못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보면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럴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반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개진함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유하신다면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여론의 벌거벗은 알몸을 제대로 주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으로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성질이 급한 바람에 60, 70년대 빨리빨리 문화가 성숙해가지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생산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너그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그 숱한 자잘못이 집권 1년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이런저런 적폐 현상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씨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후덥스럽게 생긴 부인 덕분으로 잘도 지내와신 분인데 너무나 잘못했어요. 너무나 잘못했어요. 평가하기는 그렇게 심하시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내부에 적과 적이 강과 강이 대결하는 특별한 구도를 만드는 생산하고 그걸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냥 물렀을 때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24년 되면 전주에서 국제문화제가 열립니다. 거기에 문재인입니다 하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청와대 임기 끝자락에 가서 충분히 사진을 찍고 미리 계획을 세워 사진을 찍고
또 향리에 가서 이런저런 인간의 멋진 모습들을 수록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책방까지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겠다는 욕심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의 소재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시비 건수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본인의 권리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시국 현안을 볼 때 그냥 봐도 자기 잘못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걷는 USB, 국민의힘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문건을 확보, 냄새라도 맡고자 대통령 기록관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기록이 넘어온 적이 없다. 기록 부족이다. 청와대 풍속도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외빈을 만난다 또는 내국인을 만난다 대화하는 것은 전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송이 됩니다. 다만 상충원이라든지 비공식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기록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상황이고 김정은과 온 세계가 주시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러한 민감한 문건을 전달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이 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 아닙니까? 탈원전에서 비롯되고 거기서 우리가 원전에 관한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그 관련된 그 엄청난 자료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언비어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정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영원한 비밀이 담보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신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단 탈원전이라든지 대한민국 동포를 북송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인권 유린 그 현장은 기록으로 이미 확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식을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또 하나의 배경되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69석이라는 거야의 몸집이 의회 권력으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윤석열 정권 아직 절반밖에 수긍하지 못한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돌아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전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못된 짓거리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설거지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심리가 작동이 돼도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갑자기 여론조사기관들이 상당히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원래는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한 서너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영업 실적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여론조사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 좋으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위해서 밑거름을 뿌립니다. 아시다시피 말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른 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받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보면 나이가 몇이냐, 40이면 4번, 50대면 5번 눌러주십시오. 그러죠. 한
한 70만 얘기하면 아유 됐습니다고 그러고 됐습니다 말도 없이 끊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조작된 여론조사입니다. 거기에 좌파 언론이 얼마나 지금 성가시게 굽니까? 김건희가 잘못하면 뭐 있습니까? 제가 있다면 조금 이거는 정답지 못한 표현이지만 예쁘기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좁쌀 같은 꼬시거리를 가지고 이 좌파 언론이 한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로세로 주름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원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응시하면서 윤석열의 성공을 담보하는 노력에 입신 합력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방미에서 얻어져야 될 큰 성과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첫째는 국가 안보가 가장 소중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핵 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도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72대 35.6 정도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그거는 매우 감상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제적으로 엄혹한 반작용의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우리가 국민 총생산량의 20%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심각한 파도입니다. 그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보다 냉철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러나 국가 생존 우선이다. 우리가 살아남고 봐야지 밤낮 북한의 핵인이 왜 잡혀있을 수 없다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라질 것입니다. 또 그러한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 행보에 등을 밀어주는 요소로서 작용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건대 기왕의 향후회가 고향 사랑을 뛰어넘어 나라 사랑으로 진화할 쯤에는 이런 국가 생존과 우리의 영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담론을 공개적으로 펼치는 것도 나라 사랑의 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의 성과는 이미 방정스럽습니다. 미리 얘기한다는 게 어설픕니다만 핵 주권을 우리가 되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과시했다는 점에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못할지언정 나토 수준이라고 그러면 핵의 주권을 미국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핵의 주권 불회를 세운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에 있어서 합동으로 책임을 지는 핵협력 방안, 공유하는 방안이 나토에서는 5개국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접근한다면 나는 알맹이 있는 소득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되리라고 보고 한 걸음 더 욕심을 낸다면 핵 처리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굉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에서 6위입니다.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비대칭 전력이
핵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있는데 우리가 또 첨단 무기를 핵을 제어할 첨단 무기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 대열에 국가적으로 물량을 따지면 4등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박정희 시대, 박정희 논리, 선구자적인 미래 개척적인 그 논리가 저변에 확대돼 가지고 곳곳에 과학도들이 많이 좋은 글을 남기고 연구 결과를 남긴 그 소중한 결과의 현상이다 이렇게 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선지자적인 전략 구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얘기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종자격은 명년 4월 10일입니다. 그날 선부가 가려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얻을 분위기도 안 됩니다.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50석 정도가 얻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름발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비록 정당 정치 세력은 아니지만 거창한 또 하나의 세력이 현존합니다. 그것은 정광훈 목사가 리더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광화문 세력입니다. 정 목사는 괴력의 사나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신앙 철학이라든지 인생관에 대해서는 저는 논평하고 싶지 않고 논평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좌파 정권과 맞짱 뜨는 데 있어서 그 양반이 동원을 할 수 있는 그 대단한 동원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의가 넘쳐가지고 현실 정치에 너무 깊숙이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생기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날카롭게 대응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자유보수 세력이 또 하나의 분열 직면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안 되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권당의 태도도 나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 문화의 선진화에 의해서도 도움이 되고 명년 4월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사기 탄핵을 당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냥 어떻게 따지면 두려워하죠. 아버지께서 큰 일을 그렇게 하시고 물려준 그 대를 받아가지고 끝내 잘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불행을 딛고 나니까 아버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만 보면은 일 많이 했어요. 큰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부보다도 결국 미치지 않는 큰일을 했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개성공단 파했죠. 그리고 통진당 해산시켰죠. 일방적으로 종북 사상을 주사파 사상으로 뿌리박은 정교조 법의 단체로 돌리고 국정교과서 만들었죠. 철도공사 개혁했죠. 북한에 대해서는 강대강,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묘한 기술을 잘 부려가지고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대접을 받았죠.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때 나는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대통령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 입은 채로 혁명만이 살 길이다. 자본주의 배경. 그 당시에 중국의 유학생들 또 조총련, 일본의 조총련, 국제공산 세력이 전부 침투해가지고 광화문을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백주대로에 동아일보 앞에, 조선일보 앞에 비상계엄 선포하는 현수막이 끝없이 내걸렸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주어진 대권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설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엄밀하게 다루지 않고 백주에 비상계엄 선포해라 나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께서 불편하시다. 아버님이 또 비상계엄 몇 분 하시니 트라우마가 걸렸다면 이수련만이라도 내리라. 미국만 하더라도 주방위군이 있어가지고 이수령 내리면 방위군이 투입됩니다. 예산이다. 지역별로. 이거는 대통령이 취한 마땅한 권리다. 이수령을 내리라. 두 가지 중에 선택은 대통령이 봅시다. 했더니 여기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만 법률 전문가들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언론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신축성과 탄력성이 없어, 여백이 없어. 경제적 사고가. 그 당시에 특정인 거명이 직결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총리 또 비서실장 또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법률가였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어떻게 오느냐. 기가 막히게 국회가 열려서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이 통과되면은 이건 도리 없이 해제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계엄군이 총괄을 잡은 것이고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데 개인이 한 마리 끼어들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회의를 열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는 걸 건의할 수 있습니까? 법률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언론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어. 그때 미수령만이라도 내렸으면은 그거는 쉽게 해산됩니다. 그러면은 국난을